지난 8일 세월호 가족의 슬픔 정치 선동에 써먹으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신문이 나오고 몇 시간 뒤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조선일보 사설과 같은 내용의 발언들이 나옵니다. 세월호 사고대책특위위원장인 심재철 최고위원은 세월호 참사는 정치 공세의 재료가 아니라는 말을 했고, 홍문종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 일부가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호, 권은희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일으킨 설화 때문에 몸조심을 하던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정치 선동 공세로 전환된 시점이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는 전 월스트리트저널 서울특파원의 쓴소리라는 부제로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정치 리더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은 기사가 동아일보에도 실렸고 TV조선을 통해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됐으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도 됐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던 2010년 5월, 조선일보는 5월 한 달 동안 천안함 관련 사설을 20건 넘게 실었습니다. 이렇듯 깃털처럼 가벼운 조선일보의 기사가 여권에는 무거운 지침이 되는가 봅니다. 대통령은 오늘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해온 일반 외부 일정을 서서히 재개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학술원 개원 60주년 행사에 참여해 훈장도 수여하고 축사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수시로 예고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도 동시에 하는 모양입니다. 뉴스K 오늘도 세월호 참사 특보로 진행합니다. 세월호 참사 29일째 밤이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희생자 5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23명의 행방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진도를 오늘 방문했습니다. 정 후보는 대통령 퇴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네, 정몽준 후보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정몽준 후보의 진도 방문은 사실 예정된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정 후보가 진도 팽목항을 찾자 취재진들이 모여 세월호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여당 서울시장 후보에게는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정 후보는 사퇴를 반대한다. 박 대통령과 함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의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그건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는 의외의 답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해주시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생각합니다. 네, 사고 발생 후 진도에 배치된 경찰이 늘었는데요.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경찰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책본부도 시인한 사실입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에 정보 담당 경찰관이 대거 배치된 것과 관련해 대책본부는 경찰이 답변할 부분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난달 16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투입된 경찰은 누적 3,147명인데 그중 경비와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제외하면 정보 담당 경찰관이 616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정보 담당 경찰관은 개복 대신 사복을 입고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려 했을 때와 지난달 24일 가족들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항의했을 때는 평소 인원의 약 2배인 33명과 36명을 각각 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가족 불편 사항을 파악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입장이지만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 사안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경찰에 도움을 청한 일도 있더군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비방과 관련해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진도 실내체육관에 사이버 수사대 요원 1명이 배치됐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 중 하나가 가족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비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김호월 홍익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가족이 무슨 벼슬 딴 것처럼 난리를 친다. 이래서 미개인이라는 욕을 먹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달 20일에 자신의 SNS에 희생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는 글을 올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 배치 첫날인 오늘은 인터넷상에 비방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한 가족은 없었습니다. 네, 안전행정부 결국 보고체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보고가 아니라 TV를 보고 알았다. 맞습니까? 안전행정부 중앙안전상황실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상황실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19분이 돼서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를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의 최초 침몰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전 8시 52분인데 상황실은 무려 27분 동안 사고와 관련된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27분 동안에도 세월호에 타고 있던 승객과 그 가족들은 경찰, 소방서,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은 또 경찰청, 해경, 소방방재청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가 9시 31분이었고 청와대 등 정부부처 관계자 329명에게 9시 전남 진도, 관매도 인근 해상, 인천 제주 간 여객선 침몰 신고, 언론 속보라는 짧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네. 자, 끝으로요. 오늘 수색 상황은 어땠습니까?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50분까지 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희생자 5명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여성 3명과 남성 2명이었고 정확한 신원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희생자 수는 총 281명, 실종자는 23명입니다. 선체가 약화된 곳도 2곳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4층 선리 다인실로 들어가는 우측 통로 입구와 4층 선수 좌측 통로로 현재 선체 붕괴가 확인된 곳이 모두 6곳입니다. 내일은 물살이 가장 빠르다는 대조기가 시작돼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도군청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네, 안산 합동분향소 게시판에는 추모객들이 남긴 추모의 글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이 글들은 국가기록원에 보존될 예정입니다.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로 가보겠습니다. 네, 현장 중계 카메라 연결합니다. 윤이나 PD. 네, 전국적으로 분향소 다녀간 분들 집계를 보니까 180만 명 정도더군요. 추모의 발걸음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까? 추모객은 다소 줄었지만 추모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분향소에서 시민 5만여 명이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을 한 사실이 전해져 안산 합당 분향소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분향소 옆에는 시민들이 남긴 추모의 글들이 게시판에 걸려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무능력함에 자책하며 왔다 등 주로 미안하다는 글들이고 기도할게요, 사랑해요라고 적힌 어린 아이들의 글도 있습니다. 조문객들이 남긴 애도의 글들은 정리돼 보존될 예정입니다. 안산시는 국가기록원의 요청으로 임시 합동 분향소가 문을 연 4월 2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20일간의 글을 정리해서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이 논의된다고 하더군요. 유족들 입장인가요? 네, 현재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안산 화랑유원지에 추모비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건립하는 추모비가 꼭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일반인 피해자 대책위는 인천시의 안산 단원구와는 별도의 추모비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 연안부두 터미널 안에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가족들 사이에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비교적 일찍 희생자 장례를 마친 가족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진도에서 올라온 분들, 그리고 여전히 가족을 못 찾은 분들. 유가족이 다른 가족들을 걱정하는 상황인가 봐요. 네, 안산에 있는 유가족들은 최근에서야 실종자를 찾은 유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차마 그 마음을 가늠할 수 없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더 큰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직도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온 유가족들은 실종자 가족, 분향소에 늦게 도착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당해봤으니까 머리로는 충분히 상상이 가지만, 그래서 이제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아픔, 상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가족들이 좀 사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저도 겪어봤지만 사실 누가 위로해준다고 위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자녀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과 아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위로한다고 뭐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저 바라는 거는 우리 가족들끼리 잘 어울려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 가정에 한 번이라도 더 웃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좀 스스로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단원고 학생 가족으로 구성된 유가족 대책위, 그리고 일반 희생자 가족들로 이루어진 일반인 대책위원회. 이 두 대책위 사이에는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협력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 같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청와대 항의 방문 때에도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가 주도해서 갔지만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가 현장에 방문해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5명의 유가족이 진도에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들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교대 방문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유가족 대책위는 실종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진도 방문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텅 빈 팽목항에서 외롭고 괴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빠른 수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구출된 승객들의 가족들도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할 뜻을 유가족에 전했습니다. 당장은 구출된 아이들의 회복이 우선이지만 차후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합동 분향소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잠적한 장남 대균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체포에 실패한 검찰이 스스로 낯이 부끄러워서 내놓은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부러 헛발질을 계속하며 유 씨 일가가 버티는 상황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에서 수사 상황 취재하고 있는 곽보아 PD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곽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검찰이 체포에 실패한 유대군 씨, 아직도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대균 씨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밀항 가능성에 대비해 평택항과 인천항 등 밀항 루트도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잠적한 경우에 내려지고 피의자는 발견되는 즉시 체포됩니다.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대균 씨 측근의 집과 계열사 등의 수사관을 보내 소재 파악을 하고 있지만 대균 씨가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해 위치 추적도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균 씨뿐 아니라 소환에 불응한 차남 혁기 씨, 장녀 섬나 씨 등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 씨 일가가 잠적하고 이들이 선임했던 변호인들이 잇따라 변호를 포기하자
연락 통로조차 변변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초기에 검찰은 특별팀을 꾸려 유 전 회장의 측근 등 계열사 대표들을 잇따라 구속시키며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 피의자인 유 씨 일가에 대해서는 신병조차 파악하지 못해 검찰의 정보력이 빈약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대균 씨 체포 시도할 때 그 과정이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이 있으면서도 그 9시간 동안이죠. 9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제서야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던 겁니까? 네,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인천지검 김혜종 2차장은 취재진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비공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였다며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동원하는 등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체포에 실패했고 수사팀이 대기한 9시간 동안 취재진이 점점 더 늘어나 결국 대균 씨 집에 수사관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까지 되자 유 씨 일가가 버티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여주려고 시간을 끈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2일 검찰이 금수원회가 유 전 회장과의 면담을 시도하다 교인들의 반발로 철수한 이후 오늘까지 금수원 앞에는 신도들이 진을 치고 있어 검찰이 금수원 측에 수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중학생이 가출해도 하루 이틀만을 못 잡는다며 수사 대상자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처신을 한다고 해서 검찰이 마구잡이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선장을 수사관이 자기 집에 재워줘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또 구속 대상자를 신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이 있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 씨와 이사 조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목포 지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해경 형사기동대 차량의 문을 직접 열고 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안전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한국 성급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모 씨는 구명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한 피의자입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러 가는 피의자의 행동이 자유로웠던 셈입니다. 수사본부의 관계자는 체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 그런 것 같다고 해명하며 앞으로는 피의자 관리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내일 승무원 15명을 모두 기소하고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실시했던 모의 실험 결과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해경은 구조 실패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만 해운 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전담팀은 해항 여객선에 대한 화물, 승선 인원, 고박 상태 등에 대한 사항을 해운조합으로부터 보고받아야 할 해경이 허위 보고와 같은 관행을 눈감아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문제가 많은 배가 어떻게 출항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이에 따라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운항관리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송익택 해운비리수사팀장은 운항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원칙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중간 수사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지난달 28일 해경이 공개한 세월호 구조 영상은 해경의 초기 구조 실패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해경은 왜 사고 발생 12일이 지나서야 그 영상을 공개했을까요? 어제 MBC 기자들 모임인 전국 MBC 기자회가 MBC의 세월호 보도를 사과하며 낸 성명을 보면 전후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노지민 PD가 보도합니다. 전국 19개 지역 MBC 기자 3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 MBC 기자회가 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MBC 기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는 틀린 발표라고 MBC 전국부에 보고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 쓴 기사가 계속 보도됐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오보였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해경이 첫날 구조 영상을 숨겨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MBC 서울 본사에서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목포 MBC 측이 해경이 사고 초기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달 25일 확인하고 즉시 본사의 전국부에 알렸지만 본사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의 영상 공개를 촉구하려는 기사의 취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보도는 결국 목포 MBC를 통해서만 보도됐습니다. 영상은 28일에야 공개됐습니다. 25일 목포 MBC의 보도를 KBS가 27일 거의 그대로 보도하자 그제서야 해경이 영상의 존재를 시인하고 공개했습니다. 해경은 뒤늦게 영상을 공개하면서 첫날 구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조대원들의 기자회견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이 원본 영상의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은 이유는 그 영상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침몰해가는 세월호로 출동한 해경은 4층 중앙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았고 선원들만 먼저 구조했으며 이미 탈출한 사람을 헬기에 태우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탈출한 승객이 다른 승객들을 구하고 있는 동안에도 해경은 5층 테라스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는 정황이 뚜렷합니다. 한편 현재 공개된 영상들이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편집이나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범정부대책본부 측은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이라서 그렇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왜 해경 함정 자체에 CCTV나 캠코더가 아닌 휴대전화 영상만 있는지, 영상에 담기지 않은 시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명쾌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해경이 숨기고 있는 미공개 영상이 또 있는 것으로 국민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경비정 123정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며 당시 현장을 촬영한 화면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해경은 123정 CCTV 외에도 헬기 등에서 촬영한 화면 중 상당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런 영상들이 해경의 구조 실패를 규명할 결정적 증거일 수 있음에도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해경은 지난달 28일 9시 28분부터 11시 17분까지의 상황을 핸드폰으로 띄엄띄엄 찍은 9분 45초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경의 활동을 촬영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고 촬영용 카메라가 별도로 있는데도 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는지에 대해 해경은 카메라가 고장 상태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해경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왜 당시 상황을 짧게 끊어서 촬영했는지 의문입니다. 편집 의혹, 추가 영상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더 이상의 추가 영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국민TV 취재 결과 경비정 123정 선미에 외부 촬영이 가능한 CCTV 한 대가 설치돼 있었고 당시 촬영도 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23, 106정, 126정 외부 CCTV가 이게 선 위에 하나씩 있대요. 우선은 고장 났다는 보고가 없으니까 정상 작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영상 공개를 요구하자 해경은 123정이 여전히 구조 활동에 투입돼 있기 때문에 123정의 CCTV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출하려면 그 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오려면 수색이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수색이 종료되면 그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빨리 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수색하는 배를 들어오라고 하면은
그러면 미리 뭐 확보해 놓으시거나. 아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비정이 매시간 사고 해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수색이 중단된 적도 있기 때문에 해경의 이런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합수부도 해경이 직접 제출한 영상만 확보했을 뿐 경비정에 있던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경이 제출한 영상은 그 핸드폰 영상하고 먼저 헬기에 찍은 영상하고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러면 혹시 경비정에서 찍은 CCTV 영상 같은 건 없었나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해경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도 모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사고 직후에 투입된 석대의 헬기 중 한 대가 촬영한 것으로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이 중단 없이 연속으로 촬영돼 있습니다. 구명벌을 투하하는 이 장면은 다른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10분 분량만 공개됐습니다. 나머지 한 대에서 촬영됐을 것으로 보이는 영상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국민TV가 취재에 들어가자 오늘에서야 헬기에서 촬영한 미공개 영상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제주청 헬기도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찍었는데 네. 공개할 때 이제 동영상이니까 3개죠, 그죠? 3개인데 네네. 서해청 거를 일단 공개를 했어요. 서해청 2대를. 그 다음에 이제 제주청에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경청 대변실에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내용도 유사하고 뭐 3개씩 그걸 다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2개 이미 공개한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뭐 그거는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제 보니까 보관만 해온 그런 상태거든요. 또 다른 제주 헬기에서 찍은 것이 공개가 안 된 상태인 거죠. 사고 직후에 구조 활동을 촬영한 동영상은 해경의 구조가 적절했는지, 희생을 키우는데 치명적인 과실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해경은 미공개 영상을 손에 쥐고 한 달 동안 이를 숨겨왔고,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압수수색 대상을 방치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수백 명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점에 구조자들을 실어 나르는 해경 구조선의 행선지가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섬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팽목항으로 결정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유는 중앙부처의 높은 분들이 팽목항으로 이동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믿기지 않는 사실은 119 상황실과 해경 구조선 간의 당시 교신 내용을 통해 생생히 확인됐습니다. 119 상황실이 팽목항으로 구조자를 옮기라고 요구하자 해경 측은 처음에는 높으신 분이 팽목으로 오는지는 모르겠고 우린 한 사람이라도 구조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결국 119 상황실 요구에 따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녹음 파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환자라든지 해경 헬기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서망 옆에 팽목항 쪽으로 집결을 하신가요? 아니 지금 네. 일단 한 명이 더 구조를 해야 되니까 서거차로 일단 무조건 나르고 있습니다. 서거차 도로요. 예. 처음에 지금 그 위에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잠시만요. 저를 못 한다니까요. 잠깐만요. 우리 실장 팀장님 좀 바꿔드릴게요. 이게 그 관계가 있어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저 중앙부처에서 지금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데 그 서거차들은 섬이라고 못 가잖아요. 팽목항으로 일단 모든 사람들 온다는데 어떡하죠 그거? 그 위에 그 중앙부처에서 온다는데. 아니 높은 양반들이 서거차로 오든 팽목으로 오든 저희들은 모르겠고 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다 치고요. 그러면 일단 서거차도로 가실랍니까? 그쪽으로 내가 그러면 그쪽에다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희는 그 서거차로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해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를 어디로 일단 이송을 하시죠? 지금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 팽목항으로 일단 다 그 의사랑 뭐랑 온다는데 어디요? 팽목항. 팽목항이에요? 예. 근데 지금 모든 환자를 지금 서거차도로 좀 보내고 있나요? 잠깐만요. 우리 지금
지금 예, 예.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그 어느 병원으로 갔던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그 보건복지부 말로는 예. 그 사람들이 오면은 병원에 갈 사람은 병원에 보내고 예. 그 다음에 병원에 안 모일 사람 거기서 처치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저거차도는 섬이라 예, 그렇죠. 그 많은 인원이 못 가기 때문에 예. 그것도 구급차로 지금 뭐 어찌됐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섬이라 못 간다는 예. 지금 왜냐면 사람을 먼저 구조하는 게 지금 급선무거든요. 지금 배는 지금 침몰했어요. 예, 예. 지금 사람 지금 구조하는 게 일단 급선무니까 제일 가까운 섬에다 지금 막 구조하는 사람들 막 내려놓고 지금 막 하느라고 그러는 거니까요. 예, 예. 일단 나중에 통화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79명. 그 일단 아까 보니까 무조건 사고차도로 빼더라고요. 예, 예보자들을요. 그러면 사고차도에서 그 다시 이송할 방법은 어떻게? 나중에 그거는 지금 인명 구조가 우선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요. 지금 많이 바쁘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요, 바쁜 것이 들어오고. 물론 바쁘신지 알지만 저희가 헬기가 전부 팽목항 네. 헬기라든지 구급차라든지 네. 유조차라든지 전부 팽목항으로 집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중앙에서라든지 네. 뭐 저기 정부에서 전부 다 그쪽으로 집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물론 네, 바쁘신지 네. 알겠지만은 네. 저희가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에 서거차도에서 다른 데로 빼버리면 완전히 돈 뜬단 말이에요. 네. 저기 뭐 그 소방담수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막 이런 모든 그 내려오시는 그런 네. 분들 전부 팽목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네. 그 서거차도에서 네. 그 환자를 싣고 어디로 나올 것이며 네, 방법을 그거는-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구조하고 나서 나올 일인 것 같고요. 일단 팽목항에 대기하고 있다고 그 구조 세력에 전파를 하겠습니다. 혹시 서거차도에 지금 요구자를 전부 다 옮기고 있죠? 네. 서거차도에서 진도 팽목항으로 나올 예정인가요? 일단 구조가 우선이지 바로 어떻게 아니요. 지금 해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헬기라든지 헬기가 전국에서 한 11대 정도 동원이 됐고 구급차도 10몇 대가 동원이 됐고 또 인근에서 다른 뭐 헬기에 급유할 수 있는 모든 동원 인력 장비들이 팽목항으로 다 집결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단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서거차도에 그러니까요. 네,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서거차도에 이미 도착해 있는 이 구조자를 육지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네. 네,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하신다면은 뭔데 저희들 일단 그 구조해놓고 무조건 그 한 사람이면 또 바다에 있는 분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전부 다 팽목항으로 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다 발목이 묶여버리잖아요. 서거차도에 그대로 있어버리면. 제가 하는 네. 말은 그겁니다. 그럼 서거차도에도 해경이 누가 거기 관리자가 감독자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서거차도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출동하고 있다고요? 네. 거기 혹시 감독자라든지 연락처 있으신가요? 서거차도에서 지금. 중화학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울산 국가산업공단에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하는 조치는 사고가 터진 뒤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게 고작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장부경 PD가 보도합니다. 화학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폭발, 화재 등 모두 17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유독물질이 유출된 사고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고려아연 울산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 작업을 하던 중 지하에 매설된 화학물질 이송 배관이 터져 유해 화학물질인 혼합 자일렌이 3만 리터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사흘 후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합니다. 2월 25일 이수화학 울산 공장에서 세제 원료인 불소 혼합물이 누출됐습니다. 이 물질을 이송하는 펌프실 배관 연결 부위가 파손되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불소 혼합물에는 유독물질인 불화수소가 포함돼 있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원유 탱크에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4일 S-오일 온산 공장의 원유 탱크에 균열이 생겨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사흘 동안 원유가 유출됐고 유출량은 지난 1월 말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 유출량의 30배에 가까운 14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폭발 사고와 질식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8일 화학공단에 위치한 두 회사에서 같은 날 2건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냉매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후성에서 불산 제조공장의 보일러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하마터면 구미 불산 누출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각 SK케미컬 울산 공장의 위험물 저장 탱크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질식을 당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LS 니코 재련 2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협력업체 직원 8명이 다쳤습니다. 보수 작업을 하던 중 구리물이 흐르는 탕로 끝부분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3월부터 7건의 사고가 일어나 모두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이 있는 울산에서만 한 달간 5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월 평균 3건 이상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뒤늦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사고는 또 터집니다. 지난 1월 정부와 울산시가 출범시킨 울산화학재난방지센터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미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이번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최초 구조 과정과 이후 수색 작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지적과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며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여전히 해경이 그 합동수사본부의 일원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해경 같은 경우는 수사를 받아야 할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 그 조직이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밝힐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보시는 거 셀프 수사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해경이 물론 뭐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해경은 구조만 하시고 나서 수사에 대해서는 빠져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족들은 지금 막 수사 주체에서 해경을 빼라 이런 요구도 실제 나오고 있는데 혹시 주체에서 해경이 빠지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지?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해경 수사는 뭐 들어간다든지 이런 계획은? 그거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구속을 다 하면은 조사를 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해경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혹시 뭐 주체가 검찰로만 바뀐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까요? 그건 아직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이제 뭐 해경 수사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해경 수사 들어갈 것 같다는 건 그건 저희가 한 얘기 아니잖아요. 추측이잖아요. 저희가 확인해 드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해경 구체적인 조사 계획 나온 거 있나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글쎄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 소환 계획도 없으시고요? 네. 특검에 대해서는 좀 여야 간의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는 수사를 좀 지켜보고 특검을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이 검찰의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못한다 그러든지 또는 검찰 수사를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럴 때 이제 특검을 해가지고 제대로 밝히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뭐 해경 구체적인 조사 계획 나온 거 있나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글쎄요, 아직은 없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해경 구체적인 조사 계획 나온 거 있나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글쎄요, 아직은 없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국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관련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소방방재청 119 상황실이 해경의 구조자 이송 장소를 현장에서 가까운 섬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이 모이는 팽목항으로 바꾸라고 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도 바로 이 국회 상임위였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김진희 PD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 소방방재청이 진도에 방문할 고위공직자들을 챙기느라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앞서 보도한 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국회 안흥위 현안보고에서 세월호 사고 직후 소방방재청이 의전을 위해 해경의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면서 119 상황실과 목포 해경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소방상황실 팀장이 해경 측에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처 공직자들이 진도로 오고 있다면서 가까운 서거차도에 구조자들을 내려놓고 다시 구조를 위해 사고 해역으로 돌아가려는 해경 측에게 구조자들을 공직자들이 도착하는 팽목항으로 데려올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구조가 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통화하자는 해경 측에게 119 상황실은 거듭 전화를 걸어 팽목항에서 공직자들이 기다릴 예정인데 구조자들이 그곳으로 오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10시 34분부터 11시까지 황금 같은 25분가량의 시간 동안 소방방재청이 해경을 괴롭혔다면서 방재청 직원들의 과잉 충성이 빚어낸 일인지 전남 소방본부장의 요구가 있었던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19도 알고 있었고 해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10시 7분에 침몰 입장을 듣고 있고 10시 37분에 400명이나 구조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인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반드시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강병규 안행부 장관, 오늘 안행위원회에 참석을 했다던데요. 혹시 공식 사과를 했습니까?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강병규 장관이 세월호 사고 보고를 받고도 경찰 간부 후보생 졸업식에 참석해 기념사진까지 찍은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고 초기에 구조자 수를 잘못 발표한 데 대해서 강 장관이 해난 구조의 특성상 해경의 보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하자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세월호 문제를 수습하고 나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정부의 사고 대처에 대해 총체적으로 잘못이 많았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은 강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애들을 국가가 죽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 상황을 장관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아닙니까? 단답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요.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뭘 변명이 많아. 잘못했다고 얘기해. 장난 말이야. 예. 장관. 정신머리에 틀림없어. 장관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애들을 국가가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무엇을 생각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처음으로 일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한민국 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축사를 했고요.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혹시 축사에서 세월호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한민국 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학술원 회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세월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각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 수준과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라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 어제는 미방위에 참석하지 않아서 미방위가 파행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열렸던데요. 오늘은 참석을 했는지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요청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 미방위가 열렸지만
KBS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느라 세월호 보도와 관련한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연합 의원들이 요청한 KBS 사장 등에 대한 출석 요구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제 백운기 KBS 신임 보도국장이 임명 전 청와대 인사에게 면접을 봤다는 정황을 내놓은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의혹을 밝혀줄 관용차 배차 기록 자료가 국회에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 상황이 계속 바뀌는 모양입니다. 합의와 번복이 있었습니다만 협상은 다시 하기로 한 거군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가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합의를 어젯밤 철회했다가 오늘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오거돈 후보가 오늘 오후 김영춘 후보의 캠프를 찾아 단일화 재협상을 요청함에 따라 양측 캠프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연세대 교수들이 대학 교수들로는 처음으로 세월호에 관한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삼성전자가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문제 공식 사과를 했더군요. 예, 권오현 부회장이 오늘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피해자들과 가족들한테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피해자 가족들과 심상정 의원 그리고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소위 반올림이라고 하는 단체 이 3자가 제안한 보상 방식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오늘 권 부회장이 밝혔습니다. 권 부회장은 제안해 준 바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 가족과 상의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거기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을 같은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 황유비 씨가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한 시점이 2007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7년 만에 어떤 돌파구가 열린 셈인데 관련된 측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일단 전반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올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그런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에서 환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 반도체 반올림을 교섭 주체로 인정하고 빨리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7년을 기다린 결과 요구의 대부분이 수용된 점을 환영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일단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입장이 앞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전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 반도체 제조 공정하고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 때문에 백혈병이 일어난 거냐,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의 이인용 사장은 오늘 있었던 발표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거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보상할 거냐 하는 그 보상 범위의 문제,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입장을 최대한 삼성 측에서 유보할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렇게 보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건희 회장도 지금 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후계체제 구축을 끝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서 과거의 문제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과관계 문제가 물론 중요한 점인 것은 알겠습니다만 당사자가 아닌 한 이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연세대 교수들이 세월호에 관한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연세대 재직 중인 외국인 교수 15명을 포함해서 연대 교수 131명이 세월호 참사 후 처음으로 교수들의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목격한 것은 국가라는 제도의 침몰, 그리고 책임의식이라는 윤리와 양심의 침몰이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또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자유, 행복의 보장에 소홀했던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스스로 철저히 반성하라. 이런 주문을 했고요. 언론에 대해서도
갑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고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해 왔는지 겸허하게 자성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연세대 교수들 필두로 해서 여러 대학에서 아마 시국선언이 나올 것 같고요. 네. 특히 내일은 스승의 날이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선언 그리고 카네이션 반납 행사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해외 학자들도 입장을 밝혔더군요. 예, 외국에서 활동하는 174명의 학자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또 공익을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학자 130명도 포함된 숫자인데요.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 번 외국 학자들이 입장이나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지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남태현 미국 세일즈버리 대학 교수 등 5명은 어제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에 울린 경종이다.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민주적 책임 결여가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해외에서 나온 그 학자들의 입장 발표 1074명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외국인 학자 130명이 포함됐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터키에서 참사가 일어났군요. 탄광 폭발 사고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터키 서부 마니사주라는 곳의 한 탄광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205명입니다. 787명이 작업하던 중이었고 사고가 났을 때 일부는 빠져나왔지만 그 후에도 수백 명이 탄광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희생자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 중독이 주요 사망 원인이었고요. 입구로부터 2km 지점에 있는 전력 공급 장치, 그러니까 전기와 관련된 장치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국이 2개월 전에 안전 진단을 했었는데 안전 규정을 준수했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일했던 한 광부는 탄광에 안전장치가 없었고 노동조합은 회사 말만 듣는 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세계 곳곳이 안전 문제로 몸살입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소재로 한 만화가 논란이에요. 예, 후쿠시마 핵발전소 주변을 다녀온 인물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을 실은 인기 만화 맛의 달인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코피가 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후쿠시마 현 측에서는 현지 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만화를 그린 만화가는 피폭을 둘러싼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또 관에서 이런 문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사히신문은 묘사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의문은 있지만 이 만화가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핵발전소 정책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서울 청계산에서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군 수색팀이 긴급히 출동했지만 부서진 문짝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확인도 하기 전에 브리핑을 해서 여야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노조라고 불리는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오늘 조합원 총회를 열고 김환영 사장 퇴진 운동을 결의했습니다. 새노조는 사죄문을 발표해서 4,000원은 고사하고 2,500원의 수신료도 받을 가치가 없는 집단이 되었음을 알면서도 그동안 애써 부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조전혁 전 의원과 보수 단일화를 해서 사퇴한 석호연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경기도 위원장이 예비후보에서 사퇴한 당일에 경기도 화성을 새누리당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돼서 새누리당이 막후에서 조정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전해주신 그 서울 청계산 무인기 소동, 그 문짝으로 확인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그 북한의 김정은이 등장하는 합성 사진 같은데 보도 합성 사진이더군요. 문짝을 공격으로 활용하라.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공교롭게 지금 시기상으로 일치를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산 어느 마을에 쌍둥이 오피스텔을 지었는데 그중 한 동이 기우뚱했다는 소식이다. 거참 신통하다. 때 맞춰 시대를 이야기하다니. 누군가에게는 불운이고 부실 시공이고 손재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전조이거나 징조로 읽히기도 한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기울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오늘인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려울 거라는 말씀이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오보와 왜곡 기사를 양산해낸 언론사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기자들 수십 명이 반성문을 써서 올렸고 노조와 기자협회가 사장과 보도 책임자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기자들도 기자로서 부끄럽고 죄스럽다고 고백하고 MBC 사측의 보도 통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다른 언론들, 특히 하루 종일 세월호 참사 특보를 해온 다른 방송사들의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일까 궁금합니다. 오늘 한 보도 전문 채널은 이른 더위에 삼계탕 가게가 붐볐다며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사진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어제 다른 보도 전문 채널은 지방선거 여당 후보를 출연시켜 놓고는 건강관리 비결을 묻는 질문 자막을 띄웠습니다. 앵커가 다른 질문을 해서 직접 문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화면으로는 축구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골을 넣는 후보의 모습이 1분 가까이 방송됐습니다. 고백하고 참여할 일들이 쌓여갑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